안녕하세요. 매국문영어 조태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9월달 개강을 앞두고 있는 엔제 수업에 관한 소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요, 9월달에 엔제라고 하는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 다른 어떤 커리들이랑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뭐 올해 9월만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새로운 문제를 푸는 엔제 과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커리들이 7월, 8월엔 기본 이론 공부를 하고 9월, 10월 혹은 11월, 12월까지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으로 가는데요. 저희들은 이미 7, 8월 동안에 기출문제까지 다 완료를 했죠. 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기출문제, 기심론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사실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뭘로 간다? 새로운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엔제로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저희가 부제를 한번 지어봤는데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우리 기심론을 통해서 이론 수업을 배웠잖아요. 또, 자, 기출문제들이 뭘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갖다 새로운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한 게 바로 엔제 문법 수업이고요. 자, 독해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다시 빠르고 쉽게 또 정확하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게 자, 저희 엔제 500제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기심론을 통해서 연습했던 것들을 자, 이제 새로운 문제들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봐야 될까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어학 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문제를 풀어낸 기술의 습득입니다. 다시 우리가 어학 과목에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문제를 풀어내는 그 기술의 습득이에요. 그걸 우리가 체화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략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마 맛을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새로운 문제들로 풀어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어학 과목은요. 똑같은 문제가 절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똑같은 문제가 뭐라고요? 절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계속 보다 보면 한두 문제 정도 혹은 문법에서 뭐 한두 문장 정도가 아마 비슷하게 등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문법 문제든 독해 문제든 똑같은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다? 그렇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우리 시험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습득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좋은데요. 그러면 그 문제의 퀄리티가 제가 신뢰할 만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그 연구 출제위원진은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정말 자랑해도 좋을 만큼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주고요. 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문제를 새로 갖고 오기도 합니다. 이 문제들 갖고 온다는 건 저희가 이제 이런 거죠. 메타버스에 관한 문제를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를 만들어 갖고 오십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문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 2008년도 금융위기에 관한 문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출문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좀 만들어 주시면 만들어 갖고 오십니다. 그럼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또 연구소에서 각색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우리 시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연구진들입니다. 또 우리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각색을 합니다. 저도 물론 거기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제가 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입니다. 거의 다 제가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믿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건 저와 저희 연구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출제위원진과 저희 연구소 또 제가 한꺼번에 같이 작업을 해서 최고의 퀄리티의 문제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 5.25제는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작년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OX 문제를 375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또 실전 문제를 150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작년 문제들의 상당수의 문제들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자, 작년도 시험을 보고 2023년도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보고서 저희가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월하게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서 너무 지엽적인 내용들이라든지 너무 길다든지 너무 또 복잡한 과정을 요하는 문제들 같은 건 싹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OX 문제들 중에 상당수의 문제를 걷어내고 바꿨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의 어떤 방향과 딱 맞게끔, 경향과 딱 맞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실전 문제 150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사지선다 문제도 있고요. 또 그 안에
영작 형태 문제도 있고요. 그 안에 또 박스 형태 문제도 제가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는 것들, 영작 문제라든지 또는 뭐 박스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 이걸 회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또 이걸 혼자서 나중에 독습을 하시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저희가 리그레마 1, 2호하고 연계를 탁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나중에 학습을 하시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발견됐다면 리그레마 1, 2호를 바로 찾아서 거기서 요약서에서 바로 찾아서 여기가 좀 부족했었구나, 좀 더 암기를 하고 여기를 좀 더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약속을 드릴게요. 저의 수업 방식은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반복 기반입니다. 계속 반복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학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해를 시켜야 될 때는 이해를 계속 시켜드릴 거고요. 암기를 필요할 때 암기를 계속 시켜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암기법 자체가 필요하다면 암기법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1번부터 525번까지 문제를 푸는 동안에 어떤 비슷하게 하나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완벽하게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1번부터 525번까지 그냥 쭉 따라만 가시더라도 절대 복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만 믿고 가셔도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사실 문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선생님의 영역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이해시켜주고 또 암기시켜주고 또 회독까지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게 어디서 나왔지 막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걸 찾아보는 시간이 제일 많이 갑니다. 이걸 찾아보는 시간이 제일 많이 가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어차피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다 알고 있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 시켜준다면 어찌 보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완벽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공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은 선생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 오요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드릴 텐데 그냥 단순히 답만 어떤 과정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 과정까지 하나씩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해야 될 부분 있으면 다시 다 같이 꺼내놓고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 믿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00제인데요, 500제. 이 500제는 독해입니다. 자, 이 독해를 저희가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넣으려고 했어요. 다만 이런 거는 필요 없죠.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 유형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딱 나오는 유형들, 즉 주제 문제, 또 일치 문제, 또 빈칸 문제, 삽입 삭제 문제들을 매일매일 5문제씩 풀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기존에 있었던 공부 양들보다는 현격하게 저희가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매일매일 유형들을 공부를 하시되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딱 필요한 양을 공부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딱 5문제로 제가 구성을 시켜놨고요. 이걸 100일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경우에 따라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나 저거 그냥 매일 이틀치씩 풀 거야.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일단 구성은 자, 하루에 5문제씩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이걸 저희가 수업 시간 동안에는 타이머를 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8분 안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맞춰보는 과정을 할 건데 자,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실전 문제 풀이고 500문제를 이제 같이 풀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문장의 하나하나의 어떤 정확한 해석까지 다 해드리지는 못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구문이라든지 혹은 데일리 루틴 이제 베이직에서 제가 충분히 다뤄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실전 문제에서는 저희가 답을 내는 과정이라든지 또 답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또 쉽고 빠르게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꼭 필요한 문장들 있죠. 이런 문장들 하나 혹은 둘 정도를 저희가 정확하게 같이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이렇게 소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만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수업에선 빠르고 쉽고 또 정확하게 답을 내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이제 어찌 보면 가장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내용들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법은 이 수업을 잘 따라가시면 4문제가 나오면 4문제를 다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시 4문제가 나오면 4문제를 다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어찌 보면 문법은 다 맞추고 오셔야 돼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문제가 나왔었는데 국가직 지방직 모두 다. 그러나 4문제가 오래 나올 수 있거든요. 4문제가 나오면 4문제를 다 맞추시는 거고 3문제 하려면 3문제를 다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구간은 딱 여기예요. 실제로 독해는 거의 대부분 다 정답률이 80% 넘어갑니다.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다 80% 넘어가는 정답률을 보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그치? 그냥 쭉 따라만 가더라도 본인도 거의 확실하게
거의 확실하게 고득점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항상 예년들 보면 거의 정답률이 뭐 40%, 적은 경우 뭐 20 몇 프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많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50%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바로 그 구간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법 오이오제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시켜드리고 계속해서 이해시켜드리고 계속해서 암기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네 문제가 나면 네 문제를 다 맞추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또 독해에 관해서는요. 10문제 중에 우리가 9문제를 혹은 10문제를 다 맞추는 과정으로 갈 겁니다. 물론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한 문제 정도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한 문제 정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목표는 여기서는 10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겁니다. 제가 그 기존에 나왔었던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해서 우리 시험이 원하는 어떤 패턴을 딱 만들어 놨고요. 그 패턴을 우리가 기술론에서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푸는 요령들을 여기서는 완벽하게 자기 걸로 체화할 수 있도록 끊어 읽고 또 완벽하게 보기 분석을 해가지고 답을 딱 찾아낼 수 있는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독해 10문제가 나면 10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을 여기서 배양을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한마디만 꼭 약속을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찌 보면은요,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고통은 수반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은 반드시 수반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운동선수가 운동하지 않던 몸에서 운동하는 몸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게 그렇죠. 이건 뭐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찌 보면 영어를 안 하던 몸이에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영어를 안 하던 몸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는 영어를 잘 하는 몸으로 바뀌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고통은 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제발 이 중간중간에 내가 내 뜻대로 바로바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잘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그 안에 아니 보세요. A점으로서 B점까지 이동을 하려면 뭐 기차를 타든 무슨 뭐 버스를 타든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 차량을 잘 탑승해서 가고 있는데 중간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갑자기 확 내려버리는 이런 모습들 제가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린 분명히 출발점을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와서 이젠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절대 여기서 내리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이탈하지 않습니다. 우리 끝까지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하면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마음의 상처는요. 글쎄요. 이 정도 마음의 상처는 감수하시는 게 맞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느끼는 고통이니까. 그래서 꼭 당부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은 좀 수반됩니다. 뭘 위해서라면? 변화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좋은 변화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우린 자 끝까지 완수, 그리고 완주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과제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셈이에요. 우리가 문법도 오이오제를 통해서 완성하자. 독해도 500제를 통해서 우리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내는 그 과정을 체화하자라고 제가 과제를 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매일매일 완수, 그리고 끝까지 완주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대단한 기적을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자, 나라고 하는 기적. 우리는 정말 기적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을 또 내가 만들어내는 직접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 기적을 올 한 해 동안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매년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약속을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다. 제가 작년에도 그 약속을 지켰고요. 재작년에도 그 약속을 지켰고요. 그 전년도에도 분명히 제가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이탈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중간에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같이 갈 수가 없죠. 왜? 여러분들이 이탈하셨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꼭 약속을 좀 해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변화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고통은 수반되니까 우리 이 문제들을 풀면서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변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저랑 같이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끝까지 또 시험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문 영어 조태정이었습니다.